네,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일요일 주말 동구무 시간에 5%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흐리죠. 어제 서울에 비도 좀 왔고, 하지만 또 차분하게 우리도 공부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벌써 유튜브 5년 차가 됐어요. 예, 제가 주식을 25년째, 6년째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빅스윙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래된 당구물도 많이 계시고, 특히 작년 올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예, 신규 고객분들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는 사이클을 타는 빅스윙 채널입니다. 절대 장기로 또 수년 동안 묵혀두는 것도 아니고 뭐 짧게 급하게 단타 치는 것도 아니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클을 타는 방법인데, 자, 이번 상반기가 곧 마무리돼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히나 또 중요한, 원래 우리 꾸준하게 봤던 우리 국내 시장의 6월 목표기도 했지만 중요한 6월 전략을 제안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꼭 좀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얘기를 좀 드린 이후에 구체적으로 전략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투자의 본질은 굳이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 여기 다 죽고 산다 있잖아요. 그때 좋을 때는 주도주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손실을 방어해서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시장 상방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봐도 다 확실한 AI와 미국 AI 4년 차잖아요. 우리나라 1년 차 딱 됐는데 이 주도주에 대한 홀딩을 하면서 투자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주도주 홀딩이, 이 당연한 AI 반도체 홀딩이 쏠림이 좀 과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보는 수급과 투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조심도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사이 여러 번 조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크게 그에 쏠릴 때는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신호도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어요. 일정 기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상승 추세가 1년 동안 너무너무 빨리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이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번 쭉 드린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다음 주죠. 뭐 사실 저희가 뭐 이번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해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큰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만은 남은 2주간 그다음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예, 그 부분에서 시장 변화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거 없어요. 예, 겁낼 거 충분히 없고, 예, 큰 돈들은 항상 여러분이 기회를 준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래 꾸준히 하셨던 분들, 특히나 오래 들어오신 분들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 공부 같이 좀 해주시고, 그 사이클에 대한 얘기, 솔링과 구체적인 경계 방안에 대한 얘기도 드릴 겁니다. 자, 올해 우리 고객분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이클 타는 지수들, 이 차트에서 꾸준히 보시겠지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별별이 다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크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겠지만 21년, 22년부터 유튜브 했기 때문에 뭐 그전에 고객분들 많이 계셔도 이 출렁출렁 거릴 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던 이 시기를 다 잘 거쳐오셨어요. 이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우리 고통이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서 또 왔다 갔다 했던 1년 동안 이래 좋은 것 같아도 또 많이 틀리고, 또 여기에서 또 딴 데로 옮겨가시고 많이 못 잡았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든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특성만의 수급과 롤코 변동성이 다 녹아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큰 거는 외국인도 하지만 제가 조금 보는 거는 시장에 실전적으로 큰 돈들이 있어요. 지수로 보든 종목으로 보든 그런 변동성을 잘 거치시면서 같이 오셨습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우리 스윙 채널 어떻죠? 스윙 채널이 잘 없어. 남들은 정말 매크로 보고 크게 보면서 AI에 뭐 꿈을 키워라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수년 동안 꿈만 꾸는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급하게 매일 매매하고 오늘 뭐 살래 뭐 팔래 이런 것도 열심히 파박파박 하는 단타들도 트레이더 많으시겠지만 물론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극소수 비중이지만 그 변동성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시장과 어떤 투자 시장의 변화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금리와 환율, 매크로도 다 봐요. 다 보고 중도적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많이 투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10년까지 표방하고 있잖아요. 5년이 남았어요. 또 스윙입니다. 이런 거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들도 어려운 매크로도 많이 보고 있지만 금리 환율 매일 보고 있죠. 특히나 또 파트도 넘어가면 제가 차트까지 봅니다. 기술적 분석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타이밍까지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실전 투자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짧게 보다 보면
오히려 변동성 흔들림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추세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추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 자, 본론이 나올 텐데, 자, 내년 그다음에 연말을 항상 제가 보면 시황 공유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음의 시황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시황을 따라가는데, 이번에 워낙 변화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시황, 그다음 하반기의 변화를 대비하는 6월 전략 안내를 드릴 거예요. 특히나 매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월봉 얘기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변화 없이 우리는 빠질 때마다 사고 AI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돈이 몰려가는 가운데서 기다렸던 9천만 피가 온 거예요. 9천만 피가 왔어요. 이 부분에서 상반기 마무리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사실 26년간 제가 주식을 보긴 해도 이런 상승장은 어떻게 보면 1999년에는 코스닥이었거든.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21세기 처음 왔던 상승장에서는 코스닥이 아니라 지금은 코스피로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뭐 차트로 보든 내용으로 보든 또 제가 보는 수급적으로 보든 정말 대단한 장인데요. 월봉 봐도 그랬잖아요. 2달 오르고 한 달 쉬고 2달 오르고 한 달 쉬고 이런 패턴 분명히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엘리엇 파더도 말씀드리겠지만 6월 달에는 오히려 장중 조정까지 받으면서 3개월째 머리 들고 있단 말이야. 사실 이런 게 조금 빠르고 좀 쏠리는 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제가 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성장은행 정책, 그 다음에 그 뒤에 볼 수 있는 제가 보는 수급, 또 제가 보는 투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경계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2년인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데 22년 초에 40년 만에 인플레가 왔어. 돈을 풀어도 절대 인플레 안 온다 했는데 40년 만에 인플레 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30년 만에 신냉전 됐던 부분이 오히려 이코노미스트든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AI 빅뱅이 가장 성장 기본, 투자 기본이지만 어디에서나 지금 AI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년째 전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죠. 기억해 보세요. 1년 전 어땠죠? 24년 말, 그 다음에 작년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때 아시겠지만 우리도 그때 하이닉스와 알테오존도 있었죠. 그 다음 한미반도체 같은 거 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PBR 정말 쌉니다. 2300, 400, 삼전사고 1630 패시브로 깔아두면서 우리는 장을 대비했던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누가 국장에 다 미장 가야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승률 작년 하반기 올해 무조건 1등입니다. 글로벌 시총이 이미 5위, 6위까지 와 있어요. 글로벌 4위도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죠? 뭐 500조, 600조 얘기하고 내년 1000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또 국가에 또 세수를 내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째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 쏠리다 보니까 다들 보시는 극차별하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특히 더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 내에서 정말 크게 변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반대로 또 안 좋은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성장주를 따져야 되고 AI 빅뱅이 정말 간만에 와서 AI 시대는 당연하고 여기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데 어닝 밸류도 좋아. 문제 없어요. 밸류도 우리나라 싸지 않습니까? 이제 9배, 1배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정책이나 미국 정책도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또 살짝 얘기 드릴 겁니다. 이 부분 하반기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다. 여기 좋은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다들 아시고 공부 열심히 했던 추론형 AI 에이전트, 작년은 원년이고 올해는 엔스로픽 지금 트럼프랑 사이 풀렸습니다. 나쁘게 보지 마세요. 엔스로픽 괜찮고 여기서 폭발되면서 이제 CPU다, 뭐 우리나라 메모리다, 뭐 난리가 났죠.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 막 주요 인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브린 AI로 자기 자체만의 서브를 키우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놓고 조심스럽고 이제 몸을 추렸던 국가별로 메모리 대형주들이 정세를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세 팍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도체 장비주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앞으로 나올 AI PC, AI 폰, 엣지 AI입니다. 네트워킹에서 이제 통신까지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누가 봐도 이제 나오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우리 제조업 국가가 1등을 치고 나가면서 글로벌 빅테크를 다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저는 항구적으로 또 2년, 3년 더 나올 수 있다 봐요. 대신에 올해는 지금 상태에서 좀 조심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분봉을 잘하고 기관들도 트럼프도 붙여서 우주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 아주 저는 3조 달러 살짝 걸렸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AI 좋아요. 안 좋을 게 없어요.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성장에 대한 방향은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근데 왜 이런 시간 마련했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를 4년, 5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분에 대한 말은 당연히 맞지만 뭔가 좀 빨라. 뭔가 좀 쏠려.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좋을 시간에 3년, 4년 못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더 보면 물론 괜찮겠지만 약간 조심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 당연한 AI 투자가 모두가 해피하게 지금 사놓고 반도체 들고 있으면 바로바로 다 부자 되겠죠. 그래 될까요? 여기에서 저는 의문 좀 풀고 제가 보는 수급 정책 얘기 좀 드릴 겁니다.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모두가 그래 쉽게 벌면 주식 투자 그래 쉽겠습니까? 우리나라 로코 그래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봐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빅스윙 채널의 또 다른 특징은 뭐죠? 우리가 매일 파트 더 넘어가면 역사적 버블링에 대한 얘기도 미리 공부를 했고 보시면은 제가 이 노란 딱지 있어요. 노란 딱지 보시면 이게 한 달 전인가 미리 한번 준비를 드렸는데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은 봐주시면 좋습니다. 주말에 보면 이 노란 딱지 항상 있기 때문에 미장 급락했을 때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꼭 갖고 있어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드리긴 했어요. 조정 받을 때도. 근데 이 부분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은 어떤 뉘앙스나 흐름들이 항상 그렇죠. 개인들은 막 그냥 매일매일 하지만 반기가 있고 분기가 있고 매년 있습니다. 특히 월이 바뀌고 지금 반기가 바뀌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이슈가 있어요. 큰 이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꼭 6월 달에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투신과 수급 흐름에서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 저는 봐요. 야 당장 다 팔자 그런 거 절대 안 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스윙은 장투와 단투의 중간을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포트폴리오와 현금 비중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마무리한 과정에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AI 성장이 큰 방향 꺾이진 않았어요. 10년 동안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너무너무 달렸기 때문에 1년 지나는 과정에서 수급 쏠링과 투신 버블링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린 장투도 아니고 단타도 아니고 채널 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실전적인 투자 방법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포트. 다들 매일 말씀드리고 구전 종목 다 보고 계시는 1번 핵심 알아서 잘 컸어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이제 포트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상반기까지 그냥 패시브로 지수든 3전을 깔아놨단 말이야. 그때 갖고 있었던 하이닉스 같은 거 그게 10% 20% 깔아놔도 그게 몇 배 올랐어요. 10배씩 다 올랐단 말이에요. 1630과 11배 올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꾸준히 찾아오셨으면 그냥 비중을 50%가 아니라 더 많은 분도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물론 괜찮은데 오늘 같이 봐주셔야 되고 최소한 전체 포트가 이것만 하더라도 10배에서 11배에서 그 10배 뭐 2배 근래도 오른 분은 살짝 본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좋게 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부터 제가 현대차 관련 현대차 EUV 로봇은 매년 했어요. 로봇은 저희가 4년 5년 3년 전부터도 들어갈 때마다 더블 수익 냈는데 이번에 갖고 있는 로봇 2선 물론 코스닥인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로봇 2선을 들고 있습니다. 한 2배 정도 난 것도 있고 근래 들어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대신에 여기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알테오전도 저희가 3년 들고 있다가 올해 초 다 팔고 그다음 페트론도 있었고 올릭스도 있었고 별별 거 다 있었어. 근데 그 바이오 2개하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물론 작년보다 더블 난 것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들고 코스닥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완전히 힘드시죠. 특히 바이오 우리나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올인한 분도 꽤 많아요. 시장에서. 특히 바이오 채널은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비중을 줄여놨다가 요 근래 조금 바닥을 잡는 차원에서 한 20% 이하 정도로 코스닥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벨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바벨 전략. 그런 면에서
작년에 들고 온 분 아직 두배한 분은 계시겠지만 걸러온 분들은 수십 프로 손실도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고 있는 비중이 있고 약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현금 비중을 제가 20% 얘기드렸어. 20%. 하지만 이거를 다음 주 당장이든 900에서 슈팅을 살짝 상승 나올 때마다 10%나 한 20% 정도 추가로 더한다. 제가 현금 비중 20%, 30%, 특히 3, 40%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6월 전략 변화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게 제일 좋아. 당연히 강한 게 제일 좋지. 핵심주 주도 제일 좋지만 뭔가 쏠렸을 때는 살짝 조정받는 것처럼 항상 제가 쏠릴 때마다 제가 조정에 대한 경계를 시켜드렸잖아요. 항상 올리면 이때는 추격해서 하지 마세요. 여기 많이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드린과 함께 여기서 조금 더해서 현금 비중 확대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하필 9,000만이냐? 왜 하필 9,000만이냐? 자, 이거는 꾸준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가 그렇게 롤코를 타고 별별 일을 다 있더라도 오버할 때는 그랬어요. 2007년도라든지 뭐 2020년도 같은 데는 코스피 PR 기준 12배, 15배도 갔어. 빠지면 항상 제가 7배? 그 정도 바닥이었잖아요. PR 기준으로. 근데 지금 9배, 10배는 수십 년 우리 코스피의 평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너무 수익도 많이 나고 내년도 물론 좋겠지만 그 부분이 정시가 선반영 좀 됐어요. 그래서 이 평균사의 9,000만 특히 만은 지금 12,000도 부르고 뭐 15,000도 부르고 하고 있지만 이 만 포인트에 대한 어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 어떤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 5,000, 6,000, 7,000 항상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모듈리도 주고 올해는 그걸 다 돌파하면서 올라왔지만 이 만이란 포인트에 저는 약간 심리적인 투심적인 저항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9,000만 사이라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가 코리아지만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왜 탈피가 되죠? 이게 항상 예전과 다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다르게 1차, 2차하고 이번에 AI 슈퍼사이클은 달랐잖아. 장기 투자, LTA 같은 것들이 3년, 5년 나오다 보니까 진짜 반도체 구조 성향 돼? 그게 이번에 진짜 제대로 증설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맞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또 선반이 된 것도 맞고 거기에서 확실한 건 뭐죠? 올해 초였나요? 우리나라 이제 그 대국민 대통령 기자간담회 할 때 그때 모건 스탠리 상무 하신 분인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정책 다 좋고 상법 회전 다 좋지만 MSCI DM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서 그냥 인정을 해줘요. 코리아 디스카 탈출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MSCI DM 관찰구 지정을 작년에 채권 윅비와 함께 제가 엄청 강조를 조금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이 다음 주 결정이 납니다. 근데 약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탈출을 잘하고 있지만 변화를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특히나 기다렸던 2분기 반도체 실적 발표입니다. 어땠죠? 3월 달 말에 막 빠지고 전쟁 땐 급나고 야 이란 유가 난리 났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이 샀잖아요. 우리나라 PR 기준 5,000포인트 저가했는데 그때 3월 말 똑같아요. 3개월 전이니까 3월 말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그전까지 뭘 올라가다가 출렁거리긴 했지만 마이크론 실적 나온 뒤에 며칠 또 출렁거렸어. 그렇게 하고 올해 제가 이제 바닥 잡으면서 3월 말 4월 초였죠. 그때 바닥 잡으면서 반등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실적 되게 좋았어요. 마이크론. 근데 이슈 때문에 출렁거렸지만 그 뒤에 이 3개월 동안 4월, 5월, 6월 2분기에 대한 반도체 나드라는 AI에 대한 실적을 키우고 있으면서 미국 필반이든 마이크론이든 우리나라 삼전 한익이든 코스피든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빡 꺾인다는 건 아닌데 이미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이 꽤 된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반 지수 말씀드렸지만 필반도 볼게요. 자, 필반도 어떻죠? 제가 항상 말했던 각도라는 게 있어요. 각도라는 게 있는데 필반에는 물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들어오는 건 있지만 작년에 똑같이 우리나라랑 하반기 오르고 더 올랐고 지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닝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PR은 그대로 박스에 있더라도 머리에 들고 있죠. 신고가 좋아요. 진짜 좋은데 아직 나스닥에는 S&P가 안 났고 이 PR 필반지수 29배, 30배 전되면 항상 박스권대에서 올해 3월이든 올해 5월이든 조정을 받았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조정이 아니라 이번에 실적 나오고 마이크론 나온 이후에 물론 필반지수에서 물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엠세버 같은 물론 나스닥도 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약간 변할 수도 있겠다. 뒤에 말씀드린 수급 얘기인데 이 흐름을 좀 보는 것도 있어요.
특히 요번 때죠. 어쨌든 정말 대형 아이폰 나왔을 때는 정시가 좀 버블했을 때 많은데 스페이스X가 요번에 755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공모를 통해 마련해 놓고 또 그걸 통해서 개인들 기관들 막 붙이면서 개인들 붐붐하면서 지금 살짝 저는 걸렸다 보지만 어제 또 200억 달러 200억 달러예요. 200억 채권반이 또 하는 거야. 채권반이 또 하는 거야.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AI에 대한 것들이 자기 자체적인 산업 자본이 아니라 금융 자본에서 AI를 대규모로 들기 때문에 금융 자본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한번 2단계 새로 나온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과열 부분이 있죠. 어쩌다 보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뭐 주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관리상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긍정도도 계실 거고 또 워낙 또 스페이스X나 일론 머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하지만 끈없게 자본 수요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올해는 하반기에 좀 조심할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AI 성장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했지만 AI 피지컬이다, 뭐 네트워킹이다, 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금 말했던 작년부터 하이퍼스케일러 어떡할래? 이제 돈 되나? 뭐 수익성을 검증해봐. 물론 검증하고 있어요. 작년에 또 올해 들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 7,500억 불, 내년에 1조 달러, 2조 달러 말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죠? 그런 쪽에 AI 확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갖 파이낸스, 금융, 은행까지 무궁하게 금융자본으로 확장하나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AI 디지털 피지컬과 함께 이런 부분이 다음 사이클 나올 수 있다 봐요. 하지만 올해는 이 올랐던 부분에서 하반기 변화를 볼 때 조금 조심할 때는 맞습니다. 오버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두 번째. 제가 볼 때 정시에 쏠리면 누가 봐도 과학이랍니다.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기준이 있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봐도 많이 과한 거는 다 느끼고 계실 거야. 특히나 금요일에 어땠죠? 딴 거 다 팔아가는 거야. 물론 그랬지만 야 그때 코스피가 1000개씩 1600개씩 전쟁 쳐도 그렇게는 안 빠져요. 마지막에 다 팔아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또 출렁거려 버리잖아요.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그런 시장 흐름들이 좀 과한 면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반도체만 가자. 수급으로 쏠쏠 쏠림이 되고 있고 국장이 특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기록적으로 특히 금요일 날도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다. 별 문제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반도체 없는 분이 있는 분이든 우리 좀 포트를 잘 나눈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섹터 별 문제 없거든. 왜 빠지지? 물론 하반기에 이제 금리 때문에 조금 은인별로 보는 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금요일날 신호를 저는 조금 봤다 보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야 반도체 상승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당연히 반도체 들고 있어야지. 누가 AI 성장 이거를 거부하겠어. 시장에서 세상에서 모두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작년 상반기 어땠죠? 국장 탈출해. 누가 국장해? 다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 다 가 있어야지. 그때도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너무 반도체 쏠림이 당연하게 보는 것도 경계를 좀 해야 된다. 특히나 올해 초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저 그때 코스닥 들고 있었지만 5,000피가 왔어. 5,000피 따블이 왔어. 만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3,000 가야지. 뭐 정부에서 말은 그렇게 안 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 3,000 스탁 그 1,200까지 가다 줄렁거리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 정책 기대 어떻죠? 그 때문에 아직 코스닥이나 바위에 많이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0 갔다가 920 바닥 쳤기 때문에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물론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비중만 살짝 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닥을 또 만들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흐름도 좀 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반도체 쏠림 다 좋다는 그런 부분이 6월 달에 제가 9,000만 정도에서 변화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주식시장 양극화가 누가 봐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통께서도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정책부는 이통께서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야 반도체 쏠림 못돼. 손흥민 뭐 축구 잘한 인간성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살짝 분위기 바뀌었죠. 이미 9,000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 뒤에 정책 좀 말씀드리겠지만 필반 지수 나스닥 어떻죠? 나스닥 S&P는 아직 박스 안 넘어갔고 물론 추세 나쁘지 않지만 등락되는 가운데서 돈이 몰린 게 누구나 보고 계실 거고 M7 어떻습니까? 지금 바보 됐잖아요. 작년 4분기에 좀 출렁거리고 그다음부터 필반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이 살아나야 돼. 죽으면 안 돼. 아니면 약간의 포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실제 6월 달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변동성 보셨던
그때 뭐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지만 이란 벤스다, ASML이다. ASML 유럽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FTSA 하이닉스 뭐 비중 변화나 사은펀드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땐 그때는 별로 분위기 없지만 시장에 약간의 신호를 주고 있다.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물론 지금 이란도 하고 다시 벤스 가요. 주말에 벤스 가기 때문에 스위스에 선언도 할 것 같은데 베네주 통해서 유가를 키우고 또 지금 이란 되면 또 거기에서 유가를 하고 오펙을 또 UAE가 또 탈출했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전향적으로 미국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긍정적이고 앞으로 뭐 쿠바를 건든다 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책 그렇게 세게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직 정책적으로 괜찮아. 꾸역꾸역 가도 어쨌든 갈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면은 한국의 정책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쏠렸고 이통의 분위기 약간 바뀌었고 코스닥이 완전 바보된 상태에서 어제 누가 그런 말 했죠. 그 정책실장이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에 돈 받은 인센티브 가지고 지역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의 보유세라든지 이런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서 부동산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제가 정치적으로 좌우를 나누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민주 관련 좌파 정부 쪽에서는 앞으로 너무 쏠리는 가운데가 분명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삼성전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약간 그거를 국민적으로 재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5월달 초에 출렁거릴 때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의 재분배액이 나오면서 출렁거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론 그걸 가지고 세수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미 자본주의의 총화인 트럼프도 선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 미국에서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야, 너네들 빅테크 AI 벌어놓은 돈 가지고 국민 배당해야 되지 않냐? 미국에서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말도 물론 안 되고 저는 자본주의를 믿고 있지만 그런 흐름들이 정책적으로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로봇세가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AI에 돈이 더 쏠리고 올해 들어서 아마 반도체 통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단계라 보는데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특히 쏠림에 또 더 민감하니까 정부 자체가. 자, 그다음에 7월 달 16일 날 한은에서는 당연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고 올해 들어서 한 번, 두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물론 그래 성장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과 매크로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6월 말입니다. 이제 반기가 지나요. 지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글로벌적으로 패시브 자금, 제가 MSCI, FT에서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기금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일배원신 됩니다. 미국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셀 지수야. 러셀이 물론 중소형수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3000도 있고 500도 있고 1000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바뀐 거거든요. 원래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정기적인 게 아니라 원래 1년에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단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처음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어땠죠? 작년에 6월 달에는 장이 오르기 시작했고 미국 빅테크나 반도체 흐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 들어오고 우리나라 올랐잖아. 우리나라 비중도 괜찮아졌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른 상태에서 리밸런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제도 바뀌었다 했잖아요. JP모건은 또 이런 또 경고를 해요. 6월 말쯤 되면 1655불 정도의 주식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 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물론 제일 세고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 1등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엄청난 기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하는 참 그 뒤에도 국민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게 되면 아까 M7이든 나스닥이든 필반 얘기 드렸잖아. 또 제일 많이 올랐던 필반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은 바닥에 있었던 기술주 반도체였지만 지금도 반대가 됐다는 얘기죠. 약간의 비중 조절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필반과 우리나라 반도체를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죠? 우리나라가 지금 5월 달에 MSCI 지금 말하는 국가부 말고 MSCI에서 리밸런싱을 이미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머징에 있잖아. 이머징에 있는 데서 대만하고 한국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갑니다. 원래 작년에 쩌리했을 때는 앞에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인도, 우리나라 4위였잖아. 인도 치고 올라갔잖아. 그리고 지금은 5월달 리밸런싱에서 한국도 확 올려놨어. 대만도 올려놨기 때문에 한국, 대만이 거의 MSCI EM 내에서 절반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더 올라간 상태고, 자, 제가 보는 거는 이거죠. 자, 연기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보는 시점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투신 좋은데요. 사모펀드 약간 파는 거 있지만 투신 좋은데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을 봐야 돼요.
자, 근데 5월 달에 5월 말에 우리나라 연기금이 국내 삼성전자 문자 잘 사서 24년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들 다 안 볼 때 그때 잘 샀어요. 삼전 그것도 5만 원대 하이닉스 10몇만 원에 사가지고 우리나라 비중 바닥이 깔았단 말이야. 그리고 작년 올해 엄청나게 수익은 나고 있고 팔고 있거든요. 사자 파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4%에서 17%에서 지금 20%까지 확 늘려놨습니다. 왜? 이게 안 늘리면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거든. 근데 20.8%고 다들 아시는 지금 SAL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를 룸을 남겨둔 게 있거든요. 5%에서 몇 프로까지. 근데 이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30%까지 목에 차 있습니다. 자, 5월 28일에 올렸는 또 한번 바로 이 국내 투자 비중 결정을 할까요? 확대하는 걸로. 아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30%, 29.7%까지 차 있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 비중 따지면 삼전 한익이지 뭐 그렇겠죠. 이게 연기금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좀 면밀히 보는 면인데 앞에 말했던 국제적인 6월 말에 글로벌 패시브 리버레이션 포함해서 실제로 이제 투신이 사고 있거든.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 그 연기금 파는 게 맞아요. 연기금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있는 면이거든요. 6월 달러 보시면 연기금이 팔고 있잖아. 파란색인데 보시면 또 그거를 받아서 이건 사실 보안이라 봐요. 일부러 또 투신이 또 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투신도 좋고 하지만 연기금 캐파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연기금 매도를 만들 수 있는 흐름도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제가 수급과 어떤 정책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빅스윙 투자입니다. 우리 사이클 잘 타야 되죠. 물론 지금 추세가 진짜 나쁜 것도 없고 신고가 있고 월서 깨진 것도 없지만 다음 주 돼서 이슈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9천 넘어가 있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AI 투자 꺾였다 모두 다 팔아라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AI 성장사 절대 꺾이진 않았습니다. 뭐 장투로 보고 몇 년 보는 것도 있겠지만 1년 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정책이나 수급 변화를 보면서 약간의 현금 비중을 처음으로 조금 더 늘리는 거야. 그럴 때서 7, 80% 하나도 아니야. 지금 20% 있잖아요. 한 10%나 한 40%나 그 3, 40%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베센트 당연히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AI 성장과 생산성까지 저는 베센트 캐비닛이 맞춰서 올라간다 봅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미국장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캐비닛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매파전 아니라 봅니다. 매파 아니고 점도 없어 매파를 얘기했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도 별로 없어. 그 캐비닛이 앞으로 얘기했던 그런 추세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한 개 확실한 건 뭐냐면 예전에 파월 때 있죠. 파월 때는 열심히 우리 파월 푸다고 안 좋을 때는 연준이 돈 풀어주겠지. 한 연준 푸시 있었단 말이야. 파월 푸시 있었단 말이야.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비닛이 이제는 시장 따라가면서 시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캐비닛이 말한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 있죠. 이거는 사실 TF팀 구성했기 때문에 7월달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11월달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포워드 가이던스가 줄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장 제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신에 캐비닛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대신에 방금 말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5,000피도 좋았고 정말저말 좋았고 6월달에 선거가 끝났다. MSCI DM도 아직까지는 좀 솔직히 안 될 확률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시가 쏠리고 또 그다음에 기업이 쏠리고 경기가 쏠리잖아. 아까 AI에 대한 뭐 로봇에 전에 전단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뀔 확률도 있다. 특히 코스닥과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자, 지난 1년간처럼 우리나라 지수는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지금 크게 판정은 없지만 작년 9월 달도 그랬고 작년 11월 달도 그랬고 올해 3월 달도 그랬고 얼마 전 5월 중순도 그랬고 6월 달도 그랬어요. 얼마 빠지죠? 지수가 10%, 20%씩 빠져요. 그 종목은 20%, 30%씩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금을 10%, 뭐 15% 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제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앞에 말했던 내용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봐주세요. 우리 절대 뭐 장투에 숨고 앞으로 전부 잘 될까 드림이 아니라 현실적인 스윙 투자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구시의 포토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따라서 우리는 빠질 때보다 오를 때 팔면 되지. 그건 확실하게 보시면 되고, 2주간의 포트 비중을 한번 제안 드려 볼게요. 자, 다음 주 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9천 넘어가 있는데 금요일로 9,300 갔다 왔지만 여기서 조금 덩어를 하지 말고 9,000표 넘어가서 상승되거나 하면 그때 현금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합시다. 지금보다. 어떤 분들은 10%더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분들은 20%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금은 제가 30%, 40%까지 다음 주에도 한번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하겠습니다. 현금 확보가 목표지 장이 꺾였으니까 겁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약한 섹터 막 딴 거 더 사자 뭐 코스닥 더 사자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아직 코스닥은 물론 비중은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흐름이 나올 때 말씀드리지 특히 말했던 정책이 나올 때 말씀드리지 아직까지 약한 섹터 추가 매수는 절대 아닙니다. 흔들 수도 있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다음 주에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6월달 말이나 7월 초에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갖고 있는 게 반도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고 두심이 막 흔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한번 차트를 말씀드릴 텐데 엔비디아 보셨어요? 엔비디아가 4년 동안 두면 대장주였잖아. 근데 지금 어떻죠? 엔비디아 지금 20배나 오른 상태에서 엔비디아도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엔비디아도 제 파동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23년 초죠. 23년 초에 이때입니다. 파동 보이시잖아요. 그때 오른 이후에 이렇게 쉰 적 6개월 쉬었어요. 6개월로 쉬고 또 오르고 또 1년 정도 쉬었어요. 1년 맞나? 한 6개월 넘게 쉬었죠. 그 다음에 또 오르고 또 쉬고 있잖아. 이 패턴은 오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게 나쁘지 않다 했습니다. 아직 나쁘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는 횡보가 되게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 오르면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계속 그냥 가요? 엔비디아 4년 동안 상승점 유지하고 20배나 넘게 올라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 이미 만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기관들이 전부 다 마음 부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장기로 살짝 박스 횡보 추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엔비디아 24, 25년 전처럼. 근데 만약에 빅 반도체가 쉬게 되면 이 좁은 순환면 어디로 갈 거냐? 우리나라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항상 그런 단타로 많이 보시는데 그렇다 해서 뭐 딴 게 확실히 주도주처럼 반도체 쉴까요? 엔비디아 쉴 때 마이크로나 뭐 반도체 갖는 하드웨어 갖는 것처럼 미국도 갖는 것처럼 여전히 저는 AI 내에서 돌 거라 봐요. AI 내에서. 그렇죠.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거 보잖아. 반도체 소부장 가니까 이제 코스닥이 힘을 약간 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항상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하반기에 그런 좁은 순환매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50% 넘게 있는 핵심 반도체를 10% 정도 줄여보자. 익절을 살짝 오를 때 재밌게 한번 해보자. 혹시 AI 추가 상방되면 남아는 40%로 또 커버하면 된다. 반도체. AI 피지컬도 물론 20% 있었지만 알아 약간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무조건 제가 올라온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항상 잔디깎개처럼 같이 좀 파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AI 피지컬, 로봇이서는 물론 코스닥에 있는 거라도 특히 지금은 자동차는 너무 저렴해. 작년에 잘 올라가다 올해 상방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흐름 여전히 저렴하죠. 그런 면에서 AI 피지컬은 비중을 살짝 줄이든 하지만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탈탈 코스닥 우리나라 정책이 코스닥에 대해서 약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래도 지금 리그제 만들어서 큰 걸로 가는 거야. 앞으로 금리 올라가잖아요. 코스닥은 사실은 너무 비싸서 어닝밸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모멘텀 내지는 정책을 봐야 되고 탈탈 털린 수급 봤을 때 코스닥 여전히 20% 안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더 늘리지 말자. 뭔가 진짜 바뀌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스마트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늘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이 20%에서 30%좀 안정적인 분들은 40%까지 늘려서 이 조정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최종적인 결과고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항상 파트 2 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많이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나쁘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지금 나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항상 빠지면 샀어. 뭐 요번도 빠지면 살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항상 그렇죠. 이게 힘들어요. 주식은 다 좋다 모두가 다 보고 있지만 선반영이 됐단 말이야. 얼마나 됐느냐 그 정도로 보는 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보는 큰 돈들 이것도 제가 볼 때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죠? 1회 급등을 해도 급하게 가고 막 틀린 분이 정말 많아. 손실 본 분이 정말 많아.
뉴스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잡아드립니다. 절대 전체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둘 다 먹어야지 메뚜기 단타 못해요. 안 돼요. 다 틀려요. 우리처럼 포트 위주로 약간의 변화를 시키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잦은 단타 트레이딩하지 마시라 했어요. 빠지면 현금 들고 있으면 살 기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레버리지 특히 더 위험하죠. 자, 마지막에 우리하고 다음 주 이슈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 다음 주 뭐 있습니까? 자, 20일 밤 벌써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밤에 하이닉스 ADR 이것 때문에 더 올라온 면이 있겠죠. ADR 되면 지금 6배 7배 받고 있는 하이닉스가 ADR이 넘어가서 미국 가잖아요. 미국 나스닥 가게 되면 지금 최소한 마이크론처럼 10배 안 받겠냐 그런 면도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SEC 미국에 있는 정권거래소 쪽에서 승인이 납니다. 뭐 승인 나면 실제 상장되는 거는 7월 8일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하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올라왔을 때 제가 좀 파는 것처럼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우리 기다렸던 MSCI 선진국 관찰국 편입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지금 외환 24시간 거래가 7월부터 되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MSCI에서 아직 안 됐잖아 하면서 1년 정도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객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연기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자, 마이크론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당연히 좋게 나오는데 제가 봤던 이제 선반영 미리 올랐어. 3월 달에는 오른 게 없었잖아요. 3월 달에는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랐고 제가 말했던 10배가 사실 나왔어. 작년 하반기부터 보시면 딱 10배 10배 났거든요. 우리나라 한에서 10배 났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1630 11배 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막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출렁거리고 스마트하게 등락이 있겠지만 조금 조심할 때는 왔다. 자,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 실적 나온 이후에도 좀 보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자, 그런 이후에 미국에 볼 수 있는 별로 겁낼 건 없지만 일단 PC 물가 보고 아까 말했던 러셀 지수와 함께 다른 지수들이 리밸런스 최종 반영이 이번 주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따라 막 출렁거리더라도 빠지면 겁내지 마시고 머리 들었을 때 현금을 좀 확보해서 우리는 잘 대응하자. 자, 우리나라 바로 또 20일까지 당연히 좋겠죠. 바운드 수출 동향 나오고 그다음 화요일 날은 뭐 있죠? 셀레브레스 하던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마이크론 제일 좋은 다 적어놨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꾸준하게 5년 차든 특히 작년부터 정말 좋았던 긍정적 뷰 속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도 좋아요. 하지만 쏠렸어. 그런 부분과 현금 비중 확대를 처음으로 좀 얘기 드렸습니다. 당연하게 주도주는 홀딩하면서 키우는 게 맞겠지만 쏠릴 때는 경계한다는 의미로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항상 일본, 대만, 중국 다 챙기고 있잖아. 글로벌 가장 좋은 AI 대강국인데 일본도 제가 말씀드렸던 1위 누구죠? 이제 키옥시아. 그 다음에 지금 뭐였죠? 반도체 소보장 말했던 그 도쿄 일렉트론, 그 소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집중됐어. 니케이 올라가는 건 좋고 7만 포 넘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쏠렸던 부분이 일본도 이쪽에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점잖게 보는 대만, 물론 대만 괜찮아요. 대만 괜찮은데 대만 기준 봤을 때 여기서 신고가 출렁거리고 있잖아. 출렁거리고 있는데 여기도 TSMC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등락이 있다. 물론 지금 TSMC가 조금 더 낮게 저는 보지만 기준 작겠지만 필반도 딴 나스닥 S&P보다 머리에 든 부분이 조금 더 쏠렸던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99년도 그랬지만 이 버블링 쏠림 되는 건 당연하고 시장 현상이겠지만 이제 끝났느냐? 오히려 그렇지는 않게 봐요. 어닝밸류 괜찮고 우리 수급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또 한번 조정이나 등락되게 되면 좀 더 AR을 끌고 가려는 스마트한 현 시장의 어떤 조율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반기 변화를 보는 거예요. 또 미국은 꾸역꾸역 케빈 허시 베센트 트럼프 가겠지만 한국 정부 특성까지 보는 거예요. 특성까지 봤을 때 이 쏠림을 과하는 아까 이제 정책 시장에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AI 관련해서 조금 이제 반도체 관련 TSMC 얘기 드렸지만 81% 있죠. 81% 영업이익률이 과연 계속 유지될까? 이거 마이크론 나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살짝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같이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연기금이 어떤 패시브 수급, 리밸런싱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급적 면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또 너보다 지금 돈 되고 AI 사놓은 부자 된다는 인간 본성을 또 반대로 볼 수 있는 시장의 약간 다른 특성까지 고려한 참고한 의견이다. 자, 우리는 파트 2 넘어가신 멤버십에서 이 투신 관리도 하고 매매 타임 흘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익절을 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에 처음 올해 현금 비중 30% 이상 하면 분명히 또 좋은 게 옵니다. 근래 도로보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저는 미국장 기준으로 조금 더 정책을 더 보면서 혹시나 조정받잖아요.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그 현금으로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순환 몇 가지 보면서 또 새로운 투자 대상 종목을 또 발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는 시장이 기준이에요. 오늘 드렸던 수급이나 투심이나 또 큰 돈의 흐름 차트 기준도 시장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절대 김 빠지지 마세요. 우리 채널은 지금 5년 동안 해왔고 올해 정말 좋은 길을 보고 있지만 이 부근을 사이클 타면서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 쏠린 사이클도 분명히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고객분도 분명히 같이 좀 배워주시고 사이클을 잘 타주시고 우리 10년 뒤에 보고 있는 우리 찐고객분들한테 마지막에 정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이런 또 진심적인 그런 부분이 잘 좀 연결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실제 포터 뭐 있니? 10배 파동이었던 그런 파동에 대한 얘기, 종목이나 타이밍까지는 항상 매일매일 파트 2 멤버십에서 솔직히 아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장을 체이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한번 6월 전략 하반기에 변화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